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제90회 전산세무회계 2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시험이 제가 합격을 하고, 90회분 이제 전산회계를 업로드하고, 전산세무회계 이제 업로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90회 전산세무회계 2급은 6월달 시행했던 시험이고요. 4월달에 이제 시행을 하려는 89회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6일이죠. 8월 16일에 이제 한국세무사회 이제 시험을 이제 치는 날까지는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려준 이제 블로그 있죠. 블로그 주소는 왼쪽 하단에 여기 이제 그 안내 표시에 작성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를 보려면은 이제 블로그를 이제 참고해 주시고 실무 문제의 이제 영상 풀이를 이제 필요하다면은 항상 제 유튜브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 90회 이제 그 전산 세무회계 2급 이제 해설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시험입니다. 용마물산 주식회사입니다. 0902입니다. 제조,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제15기 회기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조에서 도소매 무역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역업이라는 자체가 아마 문제 3번에서 이제 뭐 수출을 이제 하는 업종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3번에 혹시 모르니까 수출시점 명세서에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문제 3번에서는 수출시점 명세서 같은 문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3번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는 대손하고 이제 부가세 작성 신고 기준이고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문제 3번 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일반 전표에 추가하는 문제인데 총 5문제가 출제가 돼요. 5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분개를 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3일입니다. 제조 공장에 직원을 위한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만원을 보통연 계좌에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 입니다. 확정기여형하고 확정급여형은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확정급여형의 이제 DB형은 이제 관리 차원이 누구냐면은 회사에서 관리를 해요.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그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을 해놨다가 퇴사 시 이제 개인 IRP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제 적립을 해놨다가 퇴사할 때 개인 IRP 계좌로 이체하는 형이 확정급여형이지만 확정기여형은 달라요. 확정기여형의 주체는 뭐냐면은 이제 관리하는 곳이 누구냐면은 개인이 관리를 해요. 개인이 관리를 해요. 개인이.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퇴사할 때나 뭐 따로 뭐 돈을 줘야 되는 그 필요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통상임금에 나눠가지고 줍니다. 적립을 시켜줘요. 그래서 IRP 계좌에 이제 바로 적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퇴사 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직하는 도중에 이제 계속 적립을 시켜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은 그거예요. 확정급여형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좌를 적립해놨다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고요. 확정기여형은 관리는 개인이 관리를 하지만 IRP 계좌는 이제 퇴사할 때가 아닌 이제 재직한 도중에도 퇴직연금 계좌는 계속 그 적립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좀 달라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 계정 과목 쓰지만
확정 기여형은 달라요. 확정 기여형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이 주체라고 했었어요. 주체는 개인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 IRP에 이제 바로 통장으로 쏴준 거죠. 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바로 끝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따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거 작업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확정급여형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계정 과목만 하고 끝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 과목인 500번대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1,8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면은 대변에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니까.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다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월 17일입니다.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총 강의료 40만원에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회성, 그러니까 즉 외부 강사를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하고 이제 그 강의료를 이제 회사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강의료를 회사에서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왜? 외부 강사 초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 계정 과목 사용합니다.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이제 35,000원 있죠. 35,200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외부 강사 초빙할 때 이제 일정 금액만큼 차감을 하는데 사업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이제 일부 원천 징수를 떼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돈을 줍니다. 그래서 35,200원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 한 금액은 한 36만 4,8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3월 17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차변에 이제 교육훈련비죠. 교육훈련비고요. 고객팀의, 그러니까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이기 때문에 판관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40만원 하고요. 대변에 이제 예수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35,2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36만 4,800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7월 12일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미라컴에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 매출금 300만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아니에요. 불포함 금액이라고 적혀있죠. 불포함 금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했다. 입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을 조회한 후 분개하시오. 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회수불능 채권이죠. 일단 대손이에요. 외상매출금이 300만원만큼 대손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을 조회한 후 분개하시오. 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대손충당금을 조회한 후 분개하시오. 입니다. 일단은 회수불능이에요. 회수불능이라는 그 자체가 현재 대손이 일어난 거죠. 대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당연히 이제 돈을 못 받고 이제 돈 띄고 도망간 거죠. 미라컴이. 그래서 300만원만큼 이제 외상배출금 처리하고 차변에는 이제 대손충당금을 조회한 후에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자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비용 계정 과목으로서 대손상가비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7월 12일자 보면은 이제 계정을 조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대손 날 때까지의 기간만 보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다음 계정번호가 109번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109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250만원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변에는 일단 외상 이제 매출금을 내가 도로 못 받으니까 300만원만큼은 이제 대변에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 불능이니까, 회수 불능 채권이니까 대손충당금 먼저 조회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조회합니다. 250만원. 그럼 나머지 50만원은 뭐냐 이거. 나머지 50만원은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이제 좀 모자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대서상각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전 배입력에 이제 7월 12일로 보시면은 차변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선충당금이죠. 거래처는 주식회사 미라컴. 차변에 얼마? 300만원이 아니고 대선충당금 계전배 원장에서 조회한 금액 250만원만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50만원만큼 대소상각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고, 그럼 대변에는 이제 회수 못 받으니까, 회수 불능이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30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